그게 어디서 배운 태도야? 지금 당장 줄에서 빠져. 네가 누구인지 알아. 여기서 함부로 굴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보안요원, 이 사람 쫓아내. 잠깐만요. 저도 그냥 정당하게 결제하려고 서 있던 손님입니다. 손님이라고? 난 네가 여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제 차례가 왔고 정상 가격대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고함이 오가는 사이 대한민국의 대표 축구 스타 손흥민이 수수하게 모자를 눌러쓴 채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냥 눈 감고 넘길 수는 없었다. 무례한 소리를 뿜어대는 점원 이야기 속 안내 담당이라 불리는 이 한 여성 고객에게 평소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강제로 청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 고객은 억울하다는 듯 연신 호소했지만 안내 담당은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으르렁대며 자신이 여기서의 규칙을 정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렇게 바가지 씌우는 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이미 메뉴판에 적힌 가격이랑 맞춰서 돈을 준비했는데요. 메뉴판? 그건 옛날 가격이고 오늘 경기가 큰 이벤트라서 특별 가격이 적용되는 거야. 특별 가격이라니 전에 공지된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원래 가격에 사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한쪽에서 누군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특별 가격 공식적으로 어디에 안내되어 있나요? 안내 담당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봤으나 고개를 돌리자마자 상대가 누군지 알아채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모자를 벗은 그는 바로 손흥민이었다. 정신없이 이어지는 고성과 억울함 속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몇몇 관중들은 이미 스마트폰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이거 녹화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작은 속삭임도 들려왔다. 오늘 경기는 국가대표급 이벤트라 온라인 중계 시청자도 많고 현장에 몰린 팬들도 다수였다. 자연스레 이 장면이 소셜미디어로 실시간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비록 축구 경기를 보러 왔다고 하지만 한국 최고의 스타 손흥민이 하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전 세계 팬들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하는 눈빛이 사방에서 쏟아졌고 어떤 사람들은 벌써부터 이거 조금만 더 지켜보자.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길 것 같아 라고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여기 서울 글로벌 스타디움 맞지? 이렇게 유명한 시설에서 가격을 자의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손흥민이 부드러운 말투로 물었지만 그 속엔 분명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순간 귀를 기울였다. 서울 글로벌 스타디움? 그래, 여기가 맞지. 시설 자체도 크고 이벤트가 많아서 유명해. 게다가 오늘은 흥민이 형도 오신다고 해서 표가 일찌감치 매진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린 거구나. 보통 때보다 훨씬 붐비잖아. 게다가 스타디움 내에 음식 파는 곳이랑 기념품 상점이 괜히 비싸다는 소문도 옛날부터 있었지. 근데 오늘은 상황이 더 심한 건가 봐. 두 청년이 옆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엿들은 또 다른 관중이 오늘 경기가 중요해서 관계자들이 규정을 더 엄격하게 지키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가격을 막 올려버리는 것 같아. 이거 장난 아닌데 하고 작게 중얼거렸다. 안내 담당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흥민을 알아본 그의 시선은 묘하게 흔들렸다. 그럼에도 처음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손님이 누구든 간에 우리 내부 규정이 있어요. 난 지시받은 대로 가격을 매겼을 뿐이고 항의하고 싶다면 정식으로 관리팀에 연락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곁에서 지켜보던 다른 스태프가 조용히 귀띔했다. 손흥민 선수인데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자 안내 담당이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다. 아, 손흥민이든 누구든 난 상관없어. 다 똑같이 대한다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곳은 최근에 새롭게 단장한 대형 경기장이었다. 깔끔한 통로, 반짝이는 간판, 그리고 곳곳에 비치된 디지털 스크린까지 최첨단 시설을 자랑했다. 공기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응원 도구를 흔드는 팬들의 목소리가 아직 경기 시작 전임에도 벌써부터 들떠 있었다. 우와, 음식 냄새 엄청 진하다.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근데 저기 줄 엄청 길다. 경기 시작 전이라 그런가 봐. 곧 자리 잡으려면 얼른 사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던 곳에서 갑자기 터진 언쟁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군중이 왠지 모르게 조금씩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 중앙에는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시비가 붙은 여성 고객과 안내 담당, 그리고 참견하려던 다른 이들, 그리고 마침 그 줄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손흥민이 자리하고 있었다. 따뜻한 봄날이었지만 순간적으로 공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땀 냄새와 열기가 뒤섞인 복도에서 울리는 안내 담당의 매서운 목소리는 불쾌함을 더했다. 스타디움 관리 방송은 곧 경기 시작 30분 전입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었지만 이쪽에서는 상황이 이미 다른 의미의 전쟁처럼 보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뭘 잘못 본 건가요? 메뉴판에는 5,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8,000원을 요구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이 차분하게 묻자 여성 고객도 덩달아 안도한 기색으로 손흥민에게 눈길을 보냈다. 메뉴판은 업데이트가 덜 됐고요. 오늘 행사는 특별 이벤트가 걸려 있어서 모든 메뉴가 3,000원씩 할증됩니다. 안내 담당이 고압적인 태도로 말하자 여성 고객이 화난 목소리로 반박했다. 특별 이벤트라니요? 그런 공지가 아예 없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똑같은 금액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뒤에 서 있던 한 남성이 재빨리 자신의 영수증을 꺼냈다. 저는 조금 전에 햄버거 하나 사면서 5,000원 냈는데 그럼 저는 특별 이벤트가 적용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러자 안내 담당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혹시 이벤트 시작 전에 결제했을 수도 있죠. 뭐, 일괄 적용이 늦게 반영됐을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은 8,000원입니다.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듯 수군거렸고 몇몇은 저런 사기꾼 같은 이라고 낮게 욕설을 뱉기도 했다. 손흥민은 인상을 살짝 찌푸렸지만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애쓰는 듯했다. 그러면 저는 5,000원이 맞는다고 봅니다. 메뉴판에 정확한 고지 없이 임의로 가격을 바꾸는 건 문제가 커 보이는데요. 혹시 책임자분이 계시면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안내 담당이 코웃음을 치며 응수했다. 내가 이 구역 책임자임니 불만 있으면 나중에 따로 연락하세. 지금은 경기 시작 직전이라 바쁘니까 빨리 살 거면 사시고 말 거면 가시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져갔다. 이건 분명히 불공정해. 아니 그냥 가격표도 없이 무작정 청구하는 게 말이 돼. 근데 누구도 관리자가 안 나서고 있잖아. 저 사람 안내 담당이 완전히 정원을 쥔 듯해. 이거 SNS에 올리면 난리 날 거야. 지금 다들 촬영하고 있나? 휴대폰 카메라를 켠 한 젊은 여성은 이미 찍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올리면 사람들 반응 어마어마할걸요? 라며 친구와 대화했다. 손흥민이 그 녹화 중인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녹화하는 건 자유지만 상대방 허락 없이 올리실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해 주세. 그래도 증거는 중요하니 잘 보관해 주시고요. 그 말을 듣자 몇몇은 일단 촬영을 계속하면서도 무언의 동의를 구하듯 손흥민을 바라봤다. 그리고 손흥민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안내 담당을 다시 마주했다. 그럼 정식으로 따져봅시다. 가격을 변경했다면 어디에 공지했는지, 이 시설에서 승인된 변경사항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보고 관리부에 연락하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간 끌 거면 가세 뒤에 줄도 많잖아요. 관중 중 한 명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니, 이게 어디 말이 돼?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전부 다 바가지 씌우겠다는 건가? 아까 내가 계산할 때도 뭔가 더 비싸더라니. 다른 관중도 호응했다. 맞아. 나도 맥주랑 핫도그 샀는데 평소보다 훨씬 비쌌어. 근데 표에 원래 가격이 적혀 있어서 그냥 익숙지 않은가 했거든. 분위기가 급속도로 안내 담당에게 불리해지자 그도 목소리를 더 높이며 맞섰다. 당신들이 뭘 알아? 난 윗선 지시대로 일하는 거고 이게 공식 운영 방식이라고. 모두 자리에서 이동해 주세. 아니면 결제하고 가든가. 그의 태도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바뀌자 여성 고객은 눈물을 글썽이며 울먹였다. 저는 그저 아이한테 핫도그 하나 사주려고 줄 선 것뿐인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요?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전 이미 부족한 예산으로 표까지 사서 왔는데 돈이 없으면 솔직히 이런 행사장에 오지 말아야지. 안내 담당은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 말에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금 저 사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너무하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잠깐. 손흥민의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다.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상대를 모욕하는 발언까지 하시네요.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안내 담당은 비웃으며 돌아섰다. 됐고, 이곳 운영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당신이 어떤 유명인이든 간에 관여하지 말고 가라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제 일이 아니라 오늘 이곳을 찾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 지금 시스템 자체가 어딘가 이상해 보이니까요. 주변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흥민이 형, 제발 그냥 나서주세요. 저희도 다 당할까봐 두려워서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거들었다. 맞아요. 저 사람 혼자서 멋대로 가격 부풀려서 우리 돈 뜯어가는 거라고요. 분명 위에서 그런 지시를 안 내렸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둘씩 손흥민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안내 담당은 점점 더 과격해졌다. 이봐, 나 혼자 결정했다라고 생각해. 난 회사 정책대로 하는 거야. 오늘 VIP들이 많이 온다고 들었어. 그러니 요금이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나? 손흥민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VIP가 많으면 음식 가격이 오르는 게 정당한가요? 그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몰라서 물어요? VIP들은 돈 많잖아. 어차피 그 사람들은 조금 더 내도 별소리 안 해. 그렇다면 일반 고객은 왜 똑같이 할증된 금액을 내야 하죠? VIP가 아니면 빠져. 이 경기장에 VIP들만 오는 게 아닐 텐데? 이 대화에 놀란 주변 사람들은 다시금 웅성거렸고 일부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게 회사 정책이라고? 정말 이상한데?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지켜보던 다른 스태프가 중간에 끼어들어 목소리를 낮춰 안내 담당에게만 들리게 말했다. 이러다 소문 퍼지면 우리 곤란해져. 손흥민 선수까지 끼어들면 언론에 대서특필될 수도 있고. 그 말에 안내 담당은 이미 상기된 얼굴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난 할 말 다 했어. 회사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 바로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안내 담당의 어깨를 붙잡았다.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관리팀장으로 보였다. 지금 무슨 문제죠? 소란이 벌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왔는데 안내 담당이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팀장님, 여기 손님들이 시비를 걸고 있어요.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서 불만이래요. 근데 이분 손흥민이 끼어들어서 일 크게 만들고 있죠. 관리팀장은 한숨을 내쉬며 주변 상황을 훑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모두 자신을 향해 있고 핸드폰 카메라가 여기저기서 번쩍이는 게 느껴졌다. 자, 진정들 하시고 일이 이렇게 커졌으면 정식으로 처리해야지. 손흥민 선수님도 여기 계시네요. 영광입니다. 손흥민이 가볍게 목례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곳 가격 책정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 고객도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맞아요. 분명 메뉴판엔 5,000원인데 8,000원을 내라고 하잖아요. 다른 분들한테는 5,000원이었는데 말이에요. 관리팀장은 곤란한 듯 안내 담당을 쳐다봤다. 정말 회사 정책이 바뀌었다는 공식 지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시다. 지금 안내 담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안내 담당은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다. 윗선이 그 특별 이벤트라. 오늘 중요한 경기니까 VIP들이 많고. 그때 한 관중이 크게 소리쳤다. VIP라니 표만 구하면 누구든 들어오는 거잖아요. 무슨 BP가 따로 있어요. 일반석, 프리미엄석, 구역마다 가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건 입장권 얘기고 음료나 음식 가격은 통일해야 맞잖아. 일순간 여기저기서 박수와 호응이 터져 나왔다. 관리팀장은 다시 한번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매우 신중한 태도로 말했다. 일단 제가 본부에 바로 연락해 보겠습.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곧 경기 시작 시각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가 아직 20분 남았으니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가자며 주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카메라로 계속 촬영 중인 사람들도 많았다. 이거 완전 실시간으로 퍼지겠는데? 그렇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까지 개입했으니 더 유명해질 듯. 설마 경기 중에까지 이 얘기가 퍼져서 스타디움 이미지에 타격이 가겠지. 잠시 후
관리팀장의 전화가 끝났다. 그의 얼굴은 한층 더 굳어 있었다. 본부에서 말하기를 오늘 특별 할증 같은 건 결코 공지된 바가 없다고 합니. 즉, 메뉴판 가격 그대로가 맞다고 해요. 뭐라고요? 안내 담당은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금세 씩씩거렸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럼 지금까지 할증된 금액을 요구한 건 안내 담당님 개인적인 판단이었다는 건가요? 관중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저 사람이 다 해먹은 거네. 장난 아니네. 돈을 얼마나 긁어 모았을까. 안내 담당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변명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원래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었어. 전에도 이런 식으로 가격을 조정한 적이 있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관리팀장의 눈이 매섭게 번뜩였다. 그건 누가 지시했습니까? 전 매니저가 예전에 행사 때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더 내라고. 지금 그 매니저는 퇴사한 상태고요. 회사에 공식 문서도 없었어요. 결국 당신이 임의로 진행한 거잖아요. 관중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다. 야, 이건 완전 사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여성이 아니었으면 우린 다 속아서 비싼 돈 낼 뻔.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지자 관리팀장은 즉시 사태 수습에 나섰다. 모두 죄송합니. 오늘부터는 원래 메뉴판 가격 그대로 받아야 하며 이미 과금된 부분은 바로 환불 조치하겠습. 정말 죄송합니다. 이때 뒤쪽에서 또 다른 사무직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달려왔다. 팀장님, 여기 상황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관리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하자 그 직원은 깜짝 놀란 얼굴을 했다. 저런, 완전히 매뉴얼 무시한 차에 제멋대로 했군요. 당장 사내 공지를 다시 띄우고 모든 판매점을 재점검해야겠습니다. 당장 그렇게 하도록 하세. 그리고 이미 과금된 금액을 전부 반환하는 쪽으로 처리합시다.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요. 관리팀장의 목소리에 긴장이 서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손흥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고맙습. 빨리 조치가 이뤄져야 저분처럼 억울함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겠죠. 앞으로는 공식적인 가격을 매번 체크하시고 이렇게 임의로 변경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내 담당은 여전히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제 잘못이라고 인정해야겠네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윗사람 말도 없었는데 이전 관행이 계속될 줄 알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기서 바로 끝나지는 않았다. 어떤 관중이 고함을 질렀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가 금액을 냈는지 조사해야 해. 다른 이도 동조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해. 안내 담당은 시선을 들어 손흥민과 관리팀장을 번갈아 보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환불 조치를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있을 겁니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똑바로 조사해야 하고요. 그 순간 안내 담당의 표정이 돌변하며 또 한 번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그래, 다들 나만 욕해라. 난 그냥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만 편하게 맞이하면 되는 줄 알았지. 여기 일반 사람들이 뭐 대수라고. 하긴 내 태도가 잘못이었다고? 좋아, 잘못 인정해주지. 그렇지만 내가 혼자서 한 게 전부가 아니라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 쏠렸고 곧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소리쳤다. 회사도 한통 속이면서 꼭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만 날 희생양 삼으려고 해. 응? 손흥민이 나타나니까 다들 체면 차리느라 갑자기 정의로운 척하잖아. 잠시 정적이 흘렀다. 관리팀장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자, 진정하고 말을 하세. 그런 내부 문제가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안내 담당이 막말을 늘어놓으며 회사 측과 갈등을 드러내려 하자 사람들은 더욱 사태를 지켜보며 휴대폰을 드는 손길이 늘어났다. 이제 보니 단순한 가격 문제만은 아닌 것 같네요. 회사 구조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중년 여성 관중의 한마디에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내 담당에게 다가섰다. 혹시 내부에서 요구하는 압박이 있었던 거라면 회사 측에 정식으로 이야기해보는 게 좋습. 그렇지만 지금처럼 고객을 함부로 대하는 건 절대 옳지 않았어요. 그건 회사가 어떻든 간에 님이 취한 선택이잖아요. 안내 담당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동자엔 격앙된 감정이 스쳐갔다. 당신 같은 유명인이 무슨 고생을 알겠어요? 난 월급쟁이라서 조금이라도 더 실적 내야 하는 압박이 있었다고. 일은 누구에게나 힘들죠. 그래도 고객을 속이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틀렸다는 건 알아. 근데 이 일로 나만 잘못했다고 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에 반박하기도 이해를 표하기도 하며 작은 웅성거림으로 뒤섞였다. 관리팀장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공손한 태도로 군중을 향해 말했다. 저희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겠습. 과금된 금액은 전액 환불하고 내부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마련하겠습. 회사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자 사람들 중 몇 명이 사과만 하면 끝이냐 라며 여전히 분노를 표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래도 지금 환불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니 다행이라고 한결 누그러진 반응을 보였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신 건 감사합니.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분들도 많고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꼭 투명하게 조사해 주세요. 관리팀장이 다시 한번 깊숙이 허리를 숙여 사과했고 이어 여성 고객에게는 직접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정말 죄송합니. 고객님께서 다른 불편함 없이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조치를 해드리고 싶습.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여성 고객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흔들었다. 저는 그냥 아이랑 함께 경기 보러 온 거예요. 큰 요구 같은 건 없고 그저 정정당당히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사 먹고 싶을 뿐이었어요. 이제라도 환불해 주신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까 저를 막말로 몰아붙인 건 너무 상처였어요. 관리팀장은 다시 그녀에게 머리를 숙였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직원 교육과 서비스 지침을 재점검해서 이런 무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안내 담당이 입술을 깨물며 어렵게 다가왔다. 죄송합니. 제 말이 지나쳤어요. 속마음에 분이 쌓여서 그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안 하겠습.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 고객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아까는 너무 무서웠어요. 돈이 없다는 식으로 비하할 때 정말 수치스러웠고요. 하지만 그래도 환불해 준다니까 그냥 잊고 경기에 집중하고 싶네요.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보이자 군중도 각자 자리를 잡으려 흩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은 저거 진짜 제대로 처리되는 거 맞냐? 이게 회사 전체의 문제면 또 터지지 않을까? 라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 틈에 손흥민이 안내 담당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 주셔서 고맙습.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당신이 직접 상부에 개선안을 적극 건의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하면 훨씬 좋겠죠. 안내 담당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조금 끄덕였다. 저도 여기에서 꽤 오래 일했어요.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알아요. 잘못된 부분이 많긴 하죠. 알겠습. 저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게요. 손흥민은 그에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꼼꼼히 보고 느끼겠습. 축구장이든 어디든 모두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을 마치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역시 우리의 캡틴. 정말 멋있다. 이래서 손흥민 하는구나. 그 순간 또 다른 관리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오며 외쳤다. 손흥민 선수님, 저기 인터뷰할 기자분들이 대기하고 계십니? 경기 시작 전 인터뷰를 꼭 하고 싶다고. 손흥민이 당황한 듯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 네, 알겠습. 잠깐만. 여기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그러자 주변에서 한 팬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손흥민 선수, 꼭 이 얘기도 기자들 앞에서 해주세요.
이 스타디움에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고. 그래야 고쳐지지 않겠어요? 손흥민은 그 목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렸다. 물론 필요하다면 사실대로 말씀드릴 겁니다만 그냥 한 명의 축구 팬으로서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길 바랄 뿐이죠. 경기 시작이 10분도 차에 남지 않은 시점, 많은 이들이 얼른 자리로 들어가자라며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아까 속상함을 겪었던 여성 고객과 그녀의 아이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이는 아직 뭘 잘 모르겠는지 엄마, 우리 핫도그는 언제 먹어? 하고 물었다. 그 광경을 본 관리팀장이 재빨리 매점 직원에게 지시했다. 저분께 원래 가격 그대로 핫도그 제공해 드리고 혹시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빠르게 해드려요. 그리고 환불도 바로 처리해 줘요. 매점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환불 처리를 했고 곧 핫도그를 건네며 정말 죄송합니다를 거듭 반복했다. 아이가 그 핫도그를 받고 활짝 웃자 여성 고객도 살짝 미소가 번졌다. 오늘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아이한테 경기장 한번 와보게 해주고 싶었는데 다행히 경기를 볼 수 있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손흥민은 여성 고객에게 살짝 다가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 연락처를 드릴게요. 이후에 환불이나 문제 해결이 제대로 안 되면 연락 주세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그래도 혹시 정말 번거롭지 않으시면? 그녀가 난처해하자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자신의 스태프 중 한 명을 불렀다. 저기 제 매니저 연락처라도 전달해 드리세. 공식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제 팀을 통해서라도 돕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멋있다. 역시 글로벌 스타라고 환호했다. 한편 안내 담당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를 본 관리팀장이 엄중하게 말했다. 당신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겁니 하지만 혹시 내부에서 이런 식의 편법을 부추기는 지시가 있었다면 다 털어놓으세. 우리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안내 담당은 고개를 떨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곧 스타디움 안에서 큰 함성이 들려왔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사운드 체크와 선수 소개가 울려 퍼진 것이다. 관중들은 우르르 좌석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손흥민도 늦지 않게 위치해야 했기에 마지막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모두에게 인사했다. 이제 곧 경기를 즐기러 가셔야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경기니까 마음껏 응원하시고 즐거운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분노와 불안이 교차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상황이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안도감도 번지고 있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앞서 벌어진 소동에 대한 이야기는 관중석 곳곳에서 계속 오갔다. 아까 그 직원 징계받을 거래. 근데 그 뒤에 얼마나 큰 문제가 숨어 있을지 모르지. 그러게. 손흥민 선수가 참 잘 중재한 것 같아. 그냥 지나갔으면 우리도 모른 채 바가지 썼을지 몰라. 스타디움 측에서 조만간 공식 공지할 것 같네. 오늘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더 이상 없어야지. SNS에서는 이미 겐 스타디움 바가지 요금, 손흥민 개입 같은 해시태그가 올라오며 각종 영상이 퍼져나갔다. 이 때문에 관리팀과 회사 측도 긴박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하프타임이 되어 경기장 내 전광판에 스타디움의 공식 사과문이 잠시 송출되었다. 서울 글로벌 스타디움에서 발생한 가격 부당 청구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해당 문제는 즉시 시정 조치 중에 있습. 이미 지불하신 분들께는 환불을 약속드립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관중석 여기저기에서 환호와 야유가 섞여 나왔지만 대다수는 그래도 공식 사과는 했네. 진즉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라는 반응이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손흥민은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자들은 경기 소감뿐 아니라 아까 발생한 분쟁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손흥민 선수, 오늘 경기가 있기 전 매점에서 요금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 혹시 직접 개입하셨다고 하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보셨나요? 손흥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몰랐습. 다만 팬들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이 계셨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지금 회사 측에서 원래 가격대로 환불하고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들었습.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평소에도 공정한 서비스나 팬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지 관심이 많으신가요?
축구 경기는 모두가 즐기기 위해 오는 자리잖아요.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고 누구라도 지적하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 제가 그날 상황을 본 이상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에요. 기자들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며 추가 질문을 시도했다. 손흥민 선수, 혹시 이번 일로 스타디움 측과 협력해서 개선안을 내실 생각도 있으신지요? 제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움을 드리고 싶습. 많은 분들이 즐기러 오는 자리니까 공정하게 운영되어야죠. 인터뷰를 마친 후 스타디움 관계자들은 손흥민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다. 혹시라도 선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빨리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 물론 저희 체계도 미흡했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 관행 중에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더군요. 손흥민은 겸손히 손사래를 쳤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에 잠깐 목소리를 낸 것뿐입니. 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날 이후 해당 스타디움 측은 내부 감사와 함께 전 매점 가격표 및 관리 체계를 전수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소한 의견이라도 고객들이 편하게 제기할 수 있는 고객 소통 게시판을 확대 개설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며칠 뒤 그 여성 고객은 조용히 스타디움 고객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스타디움에서 불편을 겪으셨다고 하셔서 고객센터에서 확인 전화 드렸습. 안내 담당 직원의 무례한 대응과 부당 청구로 인해 상처받으신 부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환불이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환불 잘 받았어요. 그런데 혹시 추가로 뭔가 조사받아야 할 게 있나요? 별도로 증언이 필요하면 연락드릴 예정입니다만 지금으로선 이미 내부 절차가 진행 중임니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난 뒤 며칠 전에 억울함과 두려움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고마웠던 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줬고 특히나 손흥민이 직접 나서서 힘을 실어주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 내가 VIP가 아니더라도 당당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구나.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애초에 정직하게 일하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그의 혼잣말은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내 담당에게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안내 담당님, 저 손흥민 선수를 보좌하는 매니저입니. 혹시 지금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안내 담당은 당황스러워했다. 손흥민 선수 측에서? 저한테 무슨 용무가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선수님께서 직접 대화해 보고 싶어 하십니. 징계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실 텐데 혹시 고민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며칠 후 안내 담당은 조심스레 일정 장소에서 손흥민을 만났다. 그 장소는 많은 사람이 없는 스타디움 외부의 조용한 카페였다. 여기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잠깐 뵙고 싶었어요. 안내 담당은 머쓱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제가 뱉은 말도 있고 상당히 무례했죠. 당시 상황에선 서로 감정이 격했으니까요. 다만 그러고 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회사 내부에서 압박을 받았다면 너무 힘들진 않으셨어요? 안내 담당은 한숨을 쉬며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네, 제가 예전에 다른 매니저 밑에서 일할 때 그 사람이 VIP 많으면 가격 올려라. 문제 생기면 우리가 막아줄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거죠. 물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 죄책감이 무뎌졌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마음이셨는지 조금은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려 하신다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로 제가 불러일으킨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회사 이미지도 악화되고. 제 입장에선 솔직히 무서워요. 잘못은 했지만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이에 손흥민은 차분한 어조로 조언을 건넸다. 이미 회사에서도 내부 감사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투명하게 다 밝히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고객을 대할 때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마음보단
정말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안내 담당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처음부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은, 특히 아이를 데려온 부모나 젊은 팬들은 사실 돈이 빠듯해도 좋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속여서 돈을 더 받으려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손흥민은 오히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미 부끄러움을 느끼셨다면 그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번 계기로 스타디움 측에서도 많은 걸 바꾸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환불 절차나 가격 체계를 재정비한다니 앞으로는 훨씬 좋아질 거예요. 안내 담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레 물었다. 손흥민 선수, 아니 흥민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어쨌든 징계를 받고 아마 일선 현장에서 한동안 물러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일하고 싶은데 혹시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손흥민은 시선을 마주치며 차분히 답했다. 회사 내부 개선팀에 직접 참여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누가 더 잘 아시겠어요?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점을 솔직히 털어놓고 개선안 제시해 보면 어떨까요? 분명 힘이 될 거예요. 안내 담당은 의외라는 듯 가만히 손흥민을 바라봤다. 제가 그런 걸 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겠습.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볼게요. 며칠 후 스타디움 공식 홈페이지에는 가격 시스템 개선 공지가 올라왔다. 세부 항목에는 주기적 가격 점검과 임해 할증 방지, 고객센터 강화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항목에는 현장에서 오래 일한 직원을 강사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보였다. 그날을 기점으로 한 달이 지난 뒤 안내 담당은 회사의 징계를 받고 한동안 무급 휴가를 떠나 있었다. 그 사이 스타디움 내부는 놀랄 만큼 빠른 변화를 겪었다. 고객센터가 활성화되고 매점마다 명확한 가격표가 설치됐으며 고객 만족 우선 정책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안내 담당은 조심스럽게 회사에서 보낸 편지를 열어보았다. 내부 인사위원회 결정으로 귀하의 근신 기간이 마무리되었습. 회사에서는 귀하가 해온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복귀를 허락하기로 했습. 또한 개선한 준비팀에 합류해 직원 교육을 함께 진행해 주십시오. 안내 담당은 긴장된 손길로 편지를 쥐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잘못을 저지른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도 들었다. 복귀 첫날, 그는 직원 교육 세미나실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주제는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는 방법이었다. 각 매점 직원들과 관리팀원들이 수십 명 모여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큰 실수를 해서 많은 분들께 피해와 실망을 안겼던 사람입니. 그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죠. 돈을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고객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은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강연장 구석에선 관리팀장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눈빛을 보냈다. 안내 담당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스크린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회사는 업무 지시를 하고 우리는 그 지시에 따라 일합니. 그러나 그 지시가 비합리적이고 고객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분명히 바로잡아야 해요. 예전에 저라면 윗사람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 이 스타디움에 오는 모든 사람이 즐겁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일었다. 그리고 세미나가 끝날 무렵 안내 담당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 특히 그날 아이와 함께 오셨던 여성 고객분, 그리고 제가 무례하게 대했던 분들, 그리고 저를 일깨워준 손흥민 선수에게 감사합니다. 마침 그날 경기가 있어 손흥민도 스타디움에 들를 예정이었다. 회사 측은 내부 개선 상황을 설명하고 새롭게 마련된 가격 투명화 시스템을 시연해 보이려고 준비 중이었다. 어서 오세요, 손 선수님. 저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환하게 맞이하며 새로 정비된 전자 가격표를 시연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궁금한 듯 물었다. 좋네요. 이젠 메뉴 선택하면 정확한 가격이 바로 뜨네요. 혹시 할인이나 행사가 있다면 실시간으로 공지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가격을 올리거나 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되도록 설정해 두었죠. 저희도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 중 한 명이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실 이 시스템 개발 제안을 해주신 게 그날 논란 일으켰던 안내 담당분이라더군요. 본인이 뭐든 보탬이 되고 싶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대요. 손흥민은 눈이 동그래졌다. 아, 정말요. 그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니 대단하시네요. 지금은 내부 교육 담당을 겸임하고 계세. 고객을 대하는 태도부터 매뉴얼까지 본인이 직접 체계화 작업을 돕고 있으시답니다. 잠시 후 안내 담당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손흥민 앞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요. 큰 징계를 받고 한동안 회사에 없었지만 복귀 후엔 새 일에 전념하고 있습. 그날 선수님이 해주신 말 제가 잊지 않고 실천해 보려고요. 손흥민은 씩 웃으며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정말 멋지네요. 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분이 계시다는 게 기쁨니 앞으로도 힘내세요. 안내 담당은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다. 감사합니.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손님들이 행복해야 우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걸요. 회사 측도 이를 계기로 제대로 된 변화를 하게 됐고요. 솔직히 선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빨리 변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주변 직원들이 작은 박수를 쳤다. 서로 잘했어 라는 눈빛을 교환하며 더 나은 스타디움을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경기장 밖에는 과거 비슷한 부당 요금을 겪었던 관중들이 우리도 같은 피해를 본 적 있다며 힘을 합쳐 문제 제기를 계속해왔다는 사실이 기사로 보도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스타디움 측의 대응이 달라져서 많은 사람이 이제는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에야 그냥 또 바가지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젠 제대로 환불도 해주고 직원 태도도 바뀌었다라고 하니 안심된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뭔가 크게 달라진 느낌이야. 사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도 잘 안 바뀌었는데 확실히 유명 인사의 영향력도 무시 못하네. 며칠 뒤 그 여성 고객과 아이도 다시 스타디움을 찾았다. 이번에는 회사 측에서 초청해준 경기 티켓을 받아서 방문한 것이다. 마치 보상 차원 같았지만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가 수락했다. 아이가 엄마, 우리 또 경기 보러 가고 싶어 라고 조르기도 했고 스타디움 측이 정중하게 재초청했다고 했으니 한번 가서 바뀐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새롭게 배치된 안내 스태프가 활짝 웃으며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경기 즐기러 오셨어요? 원하시는 좌석은 여기로 안내해 드리겠습.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녀는 아직 어색했지만 아, 네,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며 매점을 곁눈질했다. 이미 가격표가 선명하게 디지털 화면에 띄워져 있었고 메뉴를 선택할 때마다 총액이 정확히 계산되어 나타났다. 더 이상 특별 할증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아이가 엄마, 우리 핫도그 사도 돼? 라고 물었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럼 하고 대답했다. 계산대에선 직원이 5,000원입니다. 라며 결제를 깔끔하게 진행했다. 이번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경기 되세요. 직원의 상냥한 응대에 그녀는 새삼스레 안도감을 느꼈다. 경기 시작 전 아이가 엄마, 손흥민 선수 또 여기 오셨어? 라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대표팀 친선 경기가 있어서 또 오신대. 직접 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참석하실 거야. 실제로 손흥민은 그날도 스타디움 주변을 돌며 간단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주최 측이 정식으로 초청하고 경기장 내부 시스템 개선 과정을 보여주며 이미지 회복에 나서고 있었다. 그녀가 아이 손을 잡고 좌석 쪽으로 이동하려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번에 뵀던 분 아닌가요? 고개를 돌리자 조금은 풀이 죽어 보이던 안내 담당이 서 있었다. 이제는 사복 차림으로 직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다. 아, 네, 저 지난번 네, 그날 정말 죄송했습.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 어떤 불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아이에게도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제대로 즐기고 가세요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네 라고 답했다. 그녀는 잠깐 멈춰서 안내 담당의 눈을 바라보았다. 전에는 무례하고 공격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진심으로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달라진 모습 보니 저도 기뻐요. 정말 고맙습니다. 안내 담당은 머쓱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석에서는 환호와 응원이 터져 나왔다. 그녀와 아이도 즐겁게 자리를 잡고 응원 도구를 흔들었다. 아이는 엄마, 이제 여기서 기분 좋게 놀 수 있네. 그치? 라고 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누구나 똑같이 즐길 수 있어야지. 그 말은 마치 이번 사태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스스로 되새기는 듯했다. 경기가 끝난 뒤 스타디움 대표는 공식 성명을 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 스타디움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음. 명시된 가격 이외의 요금은 절대 청구하지 않으며 직원 교육을 대폭 강화했음. 앞으로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고 손흥민이 바로 잡은 스타디움 변화의 신호탄 같은 기사가 쏟아졌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제 바가지 걱정 없이 경기를 즐길 수 있겠다는 긍정적 평가가 확산되었다. 며칠 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결국 중요한 건 누구나 제대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 저 같은 유명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셨고 그 덕에 바뀔 수 있었음.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다른 곳에도 퍼져서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이가 공정한 환경에서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한 미소와 함께 축구는 모두의 것이니까요. 라는 짧은 멘트를 덧붙이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그날 이후로도 스타디움에선 추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안내 담당 역시 개선팀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회사 내에서도 재발 방지와 공정한 서비스라는 기치 아래 직원들 간의 소통이 활발해졌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한 언론 보도에선 이렇게 정리했다. 손흥민이 일으킨 작은 직원과 실천은 스타디움 운영진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부정과 관행에 익숙해져 버린 이들도 피해를 호소하던 이들도 결국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날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주말, 여성 고객은 다시 한번 아이 손을 잡고 스타디움을 찾았다. 예전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이 이제는 그녀를 알아보진 못했지만 그녀 스스로도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몇 점 앞은 여전히 붐볐지만 새로 마련된 전광판과 매뉴얼이 자리 잡혀 있었다. 줄도 질서 있게 진행되고 직원들은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엄마, 오늘도 핫도그 사 먹어도 돼. 그럼 이번엔 미리 앱으로 주문도 할 수 있대. 바로 메뉴 고르고 금액 확인하고 퀀텀 레코드 찍으면 끝이래. 아이와 함께 즐거운 표정으로 줄을 서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5천 원을 결제했다. 아무런 잡음도 없이 맑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결제 감사합니. 즐거운 경기 관람되세요. 핫도그를 건네받고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더 이상 불합리하게 겁먹거나 억울해하는 표정의 관객은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모든 사람이 경기를 앞두고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다. 좋네, 이게 정상인 거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한 입 베어문 핫도그에서 맛있다며 좋아했다. 그리고 멀리서 간단한 팬사인회를 마친 손흥민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한 명 한 명 팬에게 미소를 건네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작게 인사했다. 고마워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린 당당히 즐겁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네요. 아이 역시 손흥민이 보이자 신이 나서 손을 흔들었다. 흥민 삼촌 파이팅! 비록 거리감이 있어서 들리진 않았지만 먼 발치에서라도 전해지는 응원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스타디움 전체가 더 밝고 깨끗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모든 이가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목소리를 내주세. 누구나 공정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습. 그리고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 과연 스타디움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때마다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한 관리 직원이 지나가는 팬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자 그 말에 호응한 사람들은 서로 웃으며 그래, 우린 계속 볼 거야. 불합리가 없어야지. 하고 거들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이 광경을 찍어 SNS에 올렸다. 이제 서울 글로벌 스타디움은 바가지 요금 없는 클린 스타디움으로 거듭났어요. 앞으로도 쭉 지켜볼게요. 또 다른 팬이 댓글을 달았다. 맞아요. 다음 경기 때도 확인해 보겠습.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알려주세. 다들 관심 갖고 지켜보면 절대 예전처럼 부당한 일이 일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안내 담당이 교육팀에서 강연하는 영상이 돌아다니던데. 아, 봤어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은 어떻게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지 얘기하던데 은근 울컥했어요. 진짜 뉘우치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그러게, 처음엔 악역이었는데 이젠 변화된 모습 보니까 나름 대단하더라. 사람들은 일상 대화 속에서 이번 사건을 추억하며 나도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 그냥 참지 말고 말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또 한 달 후 스타디움은 야간 경기 이벤트를 열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관중들은 신나게 응원하며 밤을 즐겼다. 여성 고객과 아이도 이미 스타디움 방문이 한층 더 편해졌고 안내 담당은 그날도 밝은 미소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이번 나이트 매치 이벤트는 할인이 적용돼서 음료가 1,000원 더 싸졌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외쳤다. 예전처럼 고객을 돈줄로 보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을 나누는 파트너로 생각하는 듯했다. 조용히 관중석 뒤편에서 이 광경을 살펴보던 관리팀장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변화가 시작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곧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말했다. 네, 손 선수님? 이번 야간 경기 분위기 정말 좋습. 회사도 많이 달라졌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함께 찾아오셔서 구경해 주세. 감사합니다. 늘. 전화를 마친 관리팀장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형형색색 조명이 경기장 상공을 수놓고 그 아래에서 관중은 일체감 속에 열광하고 있었다. 이게 스포츠의 진짜 가치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해. 그 안에 처음엔 갈등을 일으켰던 안내 담당도, 부당함을 호소했던 여성 고객도, 정의롭게 문제를 제기한 수많은 팬들도, 그리고 손흥민도 있었다. 각자가 제자리에서 하나씩 바뀌어간 결과 스타디움은 어느새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사실 끝이 아닙니. 앞으로도 비슷한 부당함이 다른 곳에서 벌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셨다시피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또 함께 변화한다면 어떤 관행도 바꿀 수 있습.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나치지 마시고 용기 내서 알려주세요. 인해서 그리고 제 경험을 주변에도 나눠주시면 좋겠습. 다음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곳에서 배움을 얻고 또 실수도 하지만 그걸 계기로 성장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 장도 더 나은 방향으로 쓰이리라 믿습니다. 한 관객의 나지막한 독백처럼 들린 이 말은 자연스레 옆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갔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말을 SNS 라이브로 방송하며 우리 모두 내일도 이런 긍정적 변화를 응원해요 라고 외쳤다. 이렇게 스타디움의 하루는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남기고 끝나갔다. 하지만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